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미국 대선은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당선자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국 대선은 여러모로 2022년의 한국 대선에 엄중한 교훈을 남겨줬다 할 것입니다.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번 미국 대선이 보여준 팬덤 정치의 모습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팬덤은 선거 전의 분위기를 고양시켰을 뿐만 아니고 투표 전후를 가리지 않고 극과 극의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비난과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결과가 내려지던 역대 최대 득표수로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것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팬덤으로 선거전을 열광적으로 이끌었죠. 반면에 민주당은 흑인 인권 운동으로 비화된 흑인 인권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이 BLM 운동을 통해서 이런 시위를 통해서 팬덤을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뭉쳐지고 다져진 양 진영의 팬덤들이 선거전을 과열 양상으로 이끌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거 후에도 그동안의 미국적 문화였던 선거 당일 승복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팬덤의 양상은 다릅니다. 트럼프 팬덤은 열성적이고 광적이죠. 한마디로 열혈 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많았고 또 트럼프의 유세장마다 엄청난 인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팬덤은 트럼프 팬덤과는 달리 바이든 주변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BL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바이든 팬덤의 결집 강도가 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코어 마인드는 반 트럼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였다는 거죠. 이들은 때로 평화적 시위로 나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바이든 팬덤은 조직적이라기보다는 널리 느슨하게 퍼져 있는 듯 하다가도 때가 되면 강력한 힘으로 다시 뭉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이든을 응원했다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정치적 팬덤이 형성된 것은 아무래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영향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여 여론과 사회를 흔드는 거대한 힘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팬덤이란 게 뭐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팬덤이란 영어의 이 팬, FAN은 라틴어로는 광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신자라는 의미에서 벌써 강하게 냄새를 풍깁니다만은 이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성적 언어가 아니고 좋고 나쁨을 가리는 감정적 언어입니다. 사실 정치에서 이 팬덤층의 형성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지지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인 1 휴대폰 시대, 1인 1 미디어 시대에서의 팬덤은 과거하고는 달리 수동적 지지층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를 할 수 있고 이제는 1인 1 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능동적 지지자로 변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도 이미 이 정치 사회적 팬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아리를 들고 있죠. 이건 과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삼김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의 삼김 시대의 열성적 지지자들은 그저 팔로워 수준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유력 정치인들이 지지자를 끌고 다녔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선거철과 관계없이 어떠한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서 팬덤이 형성되어 있고 그 팬덤이 자신들의 스피커를 고르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팬덤이 자신들을 대변해 줄 정치인을 간택하고 또 그렇게 선택된 정치인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팬덤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 입장에서도 자신을 적극 지지해 줄 팬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팬덤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변모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은 그야말로 탄탄한 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 나갈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정치 팬덤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가 생겼고 2012년 대선 때를 즈음해서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이른바 문팬들이 이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팬덤의 가장 큰 특징은 맹목적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팬덤들끼리는 아주 끈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종교적 맹신 같은 도구마에 빠질 수 있겠죠. 여기에 중독성까지 강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심지어 선민의식, 완전히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선민의식까지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아주 뛰어난 의식을 가진, 다시 말해서 더 옳고 더 깨어있고 더 사명을 지닌 존재로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자아와 도취 속에서 그들은 선거철에 관계없이 늘 성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결코 후퇴란 없죠. 논리나 인간성, 일관성 이런 거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요?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따르는 정치인에 대해서 반대나 비판 의견이 돌출되면 이걸 결코 용납하지 않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집단 공격까지 퍼붓다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같은 편이라도 생각이 다르다 싶으면 적으로 삼아서 집중 공격을 해야 되죠. 지난해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선두를 달리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극성 지지자 팬덤들이 민주당의 다른 후보 진영에 욕설 이메일과 전화 공격, 문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샌더스 팬덤의 행동은 즉각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됐고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샌더스 후보가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물론 샌더스 측은 캠프와 무관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당내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죠. 결국 이런 논란이 샌더스의 중도 확장성을 오히려 유축시켰고 결국 경선에서 낙마하게 이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팬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팬덤이 바로 문재인바라고 불리는 팬덤일 것입니다. 이 문재인 팬덤은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민주당 여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마저도 이 문재인 팬덤의 허락 없이는 실행하기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의 문재인 팬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이 문재인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을 적극 지지하는 이 문재인 팬덤의 뜻이 국정 수행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탈원전에 대한 외부적 시선이 따가워도 팬덤이 탈원전을 지지하면 그냥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문재인 팬덤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절대적 존재죠. 절대 잘못을 저지르도 않고 오류를 범할 수도 없는 성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러는 거죠. 인이님,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애칭을 인이님이라고 그러죠. 인이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지지하고 떠받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 팬덤이 강력하게 민주당의 진성당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뒤흔들다 보니까 총리도 장관도 여당 지도부도 이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이들이 원하는 바대로 말을 한다는 거죠. 문 대통령도 이들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대통령을 떠받치는 강력한 지원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재인 팬덤이 2022년의 대선 후보도 정하는 핵심 세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될 수 있는가는 이들 문재인 팬덤의 여론에 달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0월 20일 주목하라 상상 초월 민주당 대선 전략이라는 정세 분석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가 반드시 대선 후보로 낙점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문재인 팬덤이 그들을 썩 내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이낙연, 이재명 이들 모두 친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낙연 대표는 확실하게 동기동 DJ 계파죠. 지금은 친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들을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성 자체가 친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제3의 후보를 문재인 팬덤이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런 후보 선택에 대한 논의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그저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죠. 이유는
국민의힘에게는 그런 팬덤군도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또 팬덤을 형성할 대권 주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권 자체를 합친다 그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박근혜 팬덤이 있고 홍준표 전 대표를 따르는 홍준표 팬덤이 있긴 합니다만 이들 세력은 문재인 팬덤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로도 이미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윤석열 팬덤군도 생겨납니다만 아직 팬덤이라 이름 붙일 정도로 강도가 견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은 문재인 팬덤이 워낙 강고하다 보니까 그들이 후보를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었고 또 그들이 일단 후보를 결정하고 나면 죽기 살기로 그를 지원하고 밀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재인 팬덤의 일부가 분파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주류 핵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돼가지고 선거전을 주도할 겁니다. 아마도 과거 저국소 집회 같은 대규모 군중 집회도 시도할 것이고 당연히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전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이들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선택한 대선 후보는 날개를 달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팬덤 자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에 20대부터 40대까지의 강력한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 연령층을 민주당이 팬덤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동안 제1야당이 이미지 정치보다는 인물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만 하고 다시 해체되는 70년대식 선거전을 펼쳐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여론의 주 형성은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카카오톡방 같은 것은 여론 형성이 한계가 있죠. 그저 우물 안에 외침 같은 형식으로 그 안에서만 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튜브는 일방적 대중을 향해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10만 이상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또 대선 후보군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만 있는 거죠. 페이스북 등의 이런 팔로워 숫자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받쳐주는 지지층들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 국민의힘이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팬덤 정치에서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감성에 강합니다.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성에 강합니다. 문제는 그 이성이 팬덤 정치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는 보수파 지지자들의 SNS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팬덤 정치의 근본 출발부터 다르다 보니까 팬덤의 확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팬덤과 야권 지지층들의 이슈 접근 방식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토착 외구 프레임입니다. 민주당 팬덤은 이슈 제기 자체가 아주 간결하고 감성적입니다. 그게 논리적이고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토착이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못해서도 노재팬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감성적이죠. 그런데 보수우파의 접근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당연히 논리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설득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판이 민주당의 팬덤의 공격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그다음 무슨 말로 반격을 하더라도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바로 이런 팬덤 정치의 대국민 선전선동을 통한 선거전에서 굉장한 효과를 봤습니다. 분명히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감성 정치가 기본이 된 그런 팬덤 대군을 이끌고 선거전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 나타난 팬덤 정치의 양상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팬덤은 공화당 팬덤이 아니라 확실하게 트럼프 팬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팬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인물 중심의 팬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 팬덤은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 트럼프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뭉쳐진 팬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바이든 팬덤을 형성하는 핵심이 젊은 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팬덤은 유세장에 대규모로 운집하고 가가하고 방문하면서 적극적 선거 운동을 펼치는 이런 아주 액티브한 팬덤의 활동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바이든 팬덤은 철저하게 감성적이고 또 SNS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게릴라식으로 선거 운동을 펼쳤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바이든 지지라는 선거구호를 들지 않고 뭘 들었느냐? BLM이라는 선전선동의 도구로 국민 감성을 자극시켰습니다. 그것이 곧 반 트럼프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한국 상황과 비교를 좀 해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반문재인 연대를 내세워서 결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아젠다로 반문연대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도 반문연대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후보를 내자고 합니다. 이게 미국으로 보자면 바이든의 반트럼프 이런 동맹과 비슷한 모습이죠. 어찌 보면 접근 방식이 지극히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의 감성을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미국과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의 바이든 팬덤들은 BLM이라는 선전선동하기에 정말 좋은 감성적 이슈로 이걸 가지고 반트럼프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 젊은 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팬덤은 2022년 대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 팬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감성을 자극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세월호를 들고 나오거나 토착 외구 같은 반일 캠페인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보자면 자, 젊은 층, BLM, 그 다음에 반트럼프 이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한국의 민주당 팬덤들이 대선전을 치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으로 대선을 이끌려 할까요? 지금 반문재인 이 카드 하나로 선거전을 치를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한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정치 감각으로 내년에 4월 재보선이라든지 내후년의 대선전을 결코 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희망도 생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이트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